수원시의 행정폭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네 분을 모시고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두 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시다가 어려운 시간 내셔서 피해를 호소하시느라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 애쓰셨습니다. 가장 큰 건물에서 꽃피는 산골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셨죠? 네. 1, 2층 다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네. 예. 1층 60평, 2층 60평 총 924개예요. 네. 그럼 어떤 피해를 입으셨고 왜 폐업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공사업체가 공사할 때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민자도로 교량 공사가 마무리될 때 장사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수원시가 저희를 강제로 내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원시는 저희를 눈꽃만큼도 생각지도 않고 공사업체에만 이익을 주고서 유일한 식당 출입료를 공사 차량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큰 대형 차량에 다갈 싣고 흙 싣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먼지를 날리면서 들어나려니 손님차가 들어올 틈이 없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발주한 수원시 수원시장이 무지무지하게 원망스럽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나 사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 건물에서 하셨는지요? 2017년도에 들어왔고 정확히는 12월부터 오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수원시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공사, 이 건물 뒤에 교량 공사는 건물 뒤 산길을 따라서 하기로 실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차량은 그 뒤로 통행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산정해서 설계가 돼서 허가를 받은 건데, 이 앞길을 이용하는 거는 공사비는 높게 설정해 놓고 공사비를 확 줄이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건데, 이 장사하는 사람의 피해를 그냥 방치하고 자기네들만 이익을 보고 공사비는 높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요금 산정할 때 공사비 많이 들어간 걸로 계산하고, 이런 꼼수가 여기에는 작동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 하셨는지요? 저는 이 문제를 충분히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감독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얘기했고, 국민신문고 같은 데도 얘기해서 그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서 상황을 봤는데, 그분들이 나오면 꼭 이 사람들은 수원시나 공사업체는 이거 우리가 보상을 할 겁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면은 그냥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공사 그 실시 설계는요, 공사장에서 헌법과 같은 것인데 수원시가 그런 위법을 방관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실상 방관이 아니라 협조를 했죠. 적극 미룬 거고. 오히려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불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가는 저 뒤로 비용 많이 나는 걸로 허가를 받았는데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경비를 절약하냐?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원시는 이 도로를 행정 조작을 해서 임시 공사용 도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도로를 어떻게 임시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공사는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수원시가 업자하고 유착이 된 거니까 그 방법을 밀어줘야 되니까 이 도로가, 이 건물 앞에 사용하는 도로가 그 당시 2002년 당시에 맹지가 돼서 만들어준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준 도로인데, 이거를 없는 도로라고 만들었어. 조작해서 엄연히 포장돼 있어서 20년을 지금 사용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없는 도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임시 공사용 도로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수원시가. 그러니까 코 하나 안 풀고 그냥 칸 나가놓고 여기 공사용 임시도로다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를 방해한 겁니다. 아니,
엄연히 공식도로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이 당시에 이 관할이 수원시 그 공원 녹지과인데 그 담당자들에게 그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20년 전에 공식으로 설치된 도로다. 당신들 실시 설계도 저 뒤로 받았으니 그러니 이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해달라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걸 임시도로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여기 20년 전 자료 내가 다 제출했는데 너희들 그거 안 봤냐? 했더니 그거는 봤는데 자기네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기 도로라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그럼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었겠느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질문에. 그렇다면 이게 다 알면서 이게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공무원이 과연 그런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이게 일선 공무원이 막걸리 값이나 얻어먹고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협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시 이 민자 사업자에게 다른 지역의 소음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200억을 지불하면서 그 돈이 광교개발 이익금인데 계약서도 주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근데 노선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당연히 수원시가 책임이 아니고 노선 담당하는 회사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200억을 줬는데 그 정도로 유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공무원들이 수원시장이 그런 분위기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작에 내몰렸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그 간덩이로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게 조작해서 공사용 도로를 만들고 나서는 뭐 무서울 것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에 감사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런 증거를 내놓으면은 이건 고발하고 공사 중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랬는데 가니까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감사도 공무원이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나? 감사원에 알아봤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구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감사원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건설업계에서 감사원에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돼서 그쪽 편을 또 들고 끝난 거죠. 잘못은 알면서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냥 끝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인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원시장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이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럼 이렇게 공사판이 벌어지면서 가게를 폐업하신 건가요? 네.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폐업하면서 혹시 시당국에서 무슨 조건을 내세우진 않았던가요? 공사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한밥집을 운영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래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한밥집 운영할 그 인원이 안 된다고 먹을 사람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저보고는 당시에 업자들이 이창구 씨 부부의 가게를 이제 폐업했으니 이 사람을 내보내달라. 내보내면 그 건물을 자기네가 사무실로 쓰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저를 회유한 것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부부가 장사하다가 폐업하고 권리금, 시설비 이런 걸 다 날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창구 시인에는 가게를 폐업하고 가게를 점거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가게를 점거하셨나요? 가게가 1층이 60평이고 2층도 60평, 총 120평인데 권리금 5천에다 시설비 7천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걸 놔두고 어떻게 폐업을 합니까? 합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네요. 들어갔죠.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어갖고요. 용인에 삼성레미아 경비를 취직했었죠. 한 2년간. 근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경비여도 미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배상을 받고 다시 음식점을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죠. 재개할 생각으로 다 준비 중이었었죠. 공사는 2020년 9월 준공돼서 민자도로는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가게를 다시 열지 못했습니까? 가게 열라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너무너무 심해갖고 가게 안에서조차 서로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 끝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폐업하고 가게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소음이 일시적 소음이 아닙니다. 명동고속도로와 민자도로가 교차하는데 구조상 발생한 소음이 65에서 70데시벨이었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 중지, 준공 금지, 대책 마련 후 준공 이런 민원을 계속 냈지만 수원시는 막무가내 아무 대책 없이 준공을 허가했던 겁니다. 아니,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책도 없이 어떻게 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원시는 민자 사업자 이익이 무조건이죠. 절대적이고 일반 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민자 사업자 앞에서는 법이고 규정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산당식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공산당식 아니면 뭡니까? 선생님이 주장하신 민자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피해 대책을 한화에 전가하여 약 100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줬다는 것이 이때 벌어진 일이네요. 그렇죠. 이 민자 사업자가 공사하고 교량 부조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라면 소음 해결 책임은 민자 사업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원시는 준공 전 3달 전에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대책은 3년 뒤에 인근에서 한화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아파트 업자가 방음벽을 건설해 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사업자는 이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최소한 1, 200억 들어가는 돈을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원시는 그거를 아무 책임도 없는 한화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깡땡정 아닙니까? 한화는 책임 없는 일을 떠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화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약 1150m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400m만 남겨놓고 잘라다가 여기다가 설치하고 재피해 대책을 설치하고 그중에서도 또 한 400m, 500m를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화도 부당이득을 100억 이상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는 끊임없이 업자 이익을 계속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거죠. 한화가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대책이 되지 않고 현재도 소음이 지속 중입니다. 이정주 선생님이나 이창구 사장님 4분 그리고 나 사장님은 그들 말대로 2023년 10월경까지 약 3, 4년간 피해를 입은 것이네요. 네, 2019년경부터 2023년까지 3, 4년간 피해가 있었고 준공을 했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 또 그때부터 현재까지 3, 4년 피해가 아직 계속된 거죠. 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피해는 현재 6,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네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수원시나 민자사업자나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수원시가 깡패 행정을 하고 있다. 이 깡패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공무원을 위해서 한 거냐? 공익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염태영 씨가 유착된 민간 사업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염태영 씨 후임을 승계한 부시장 역할을 하다가 승계한 이재준 시장 이 피해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들도 행정폭력의 계승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오늘 참석하신 이 피해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과도한 돈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이 민자도로 노선상에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여기 들어와서 장사한 죄밖에 없습니다. 장사한 게 죄입니까? 서민들을 보호하지를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업자 유착을 씨가 해야 되겠습니까? 염태영 씨, 이재준 씨 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수원시의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수원시의 이런 무조건적인 업자 유착, 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100억, 200억 부당이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임대인, 임차인들은 6, 7년을 찬바람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간 수원시는 해당 도로가 준공되어 방법이 없다면서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피해자가 준공 처리를 했습니까? 피해가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피해 대책도 없이 불법적인 준공을 해놓고 피해는 시민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끼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염태영 전 시장님, 이재준 현 시장님, 누가 당신들에게 이런 폭력적 권한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왜 수원시장은 업자 앞에서 국가가 부여한 행정권을 반납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들을 내팽개치는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100억, 200억 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당신들은 이러한 무자비한 행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민주정부, 민주당 간판 아래 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 억울해 TV였습니다.